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128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여들미 넘도록 살아오면서 귀한 많은 인생 선배님들과 더불어 살아온 게 저에게는 일생 큰 행운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만 봐도 존경심이 솟구치고 무언으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분 옆에만 서기만 해도 마음의 향기가 훈훈히 전해져 행복해집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시영 박사님입니다. 방송에서 강연장에서 뵌 게 전부이지만 그분의 저서를 통하여 늘상 가까이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박사님의 좋은 글을 보면 제 번님에게도 전하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번님과 나누고 싶은 박사님의 에세이는 사간에 대한 설렘입니다. 번님께서 편히 읽을 수 있도록 각 구절마다 소제목을 붙이고 괄호 속에 간단한 소감문을 곁들였습니다. 제목 시간의 설렘. 추억은 즐겨라. 삶의 자양분이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곱씹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점차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이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생각이 나는가 하면, 봄이 와서 겨우내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잎이 돋기 시작하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어릴 적 살던 동네가 떠오른다. 언젠가 한 번은 여행을 가서 문인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일행 중 나이든 한 분이 그림 옆에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글귀를 보더니 달을 보면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그립고 아련하지. 만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괴로우니 차라리 안 보겠다는 것. 정말 애틋하고 아름다운 전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았다.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니 나이든 나의 속내를 그렇게 척하니 읽어내는 것이리라. 나이가 들면 자연히 과거의 기억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거에 매달리는 일로 주책 없는 노인네의 푸념이라 여기지 말고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옛사랑, 고향,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뇌의 작용이며 그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불러옵니다. 기억은 따뜻하게 변한다. 뇌는 스스로를 치유한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아주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감정이 부착된 기억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래 남는다. 그런데 기억은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새롭게 자꾸 편집을 한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기억이 조작되기도 하고 오히려 기억에 빠진 퍼즐이 맞춰지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은 나쁜 감성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좋은 쪽으로 왜곡된 편집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려는 것이 뇌의 본능적인 작용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에선 뇌의 이런 성질을 쾌락주의 원칙 플레저 프린서펄이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절절하게 가슴 아팠던 첫사랑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따뜻하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이때쯤 되면 인생에서 크게 상처받았던 순간들까지도 웃으며 뒤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기억의 마술 같은 편집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그날의 절망마저도 이제는 늙은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추억은 아름답고 나이가 들수록 회상은 더욱 달콤해진다. 감정이 실린 기억은 오래가며 세월이 흐르면 따뜻하게 편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새롭게 편집된다 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감정이 함께한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점점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뀝니다. 이것은 뇌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자기 치유 본능입니다. 즉, 인생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어 우리를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향수는 뇌 건강에 좋다. 회상은 행복 호르몬을 부른다. 향수는 우리 뇌 건강에 특히 유익하다는 뇌과학 보고가 많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는 순간 기쁨, 쾌락의 피계 영역 하부에 불현듯 빛이 난다. 이럴 때 도파민이 펑펑 쏟아진다. 이게 뇌의 보상기전이다. 과거의 경험을 공유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모이면 어린애처럼 즐거워지는 이유다. 교가를 부르면 어깨동무가 절로 되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아주 가까워진다. 20살 안팎에서 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인상 깊게 남기 때문이다. 과거를 회상하면 뇌의 쾌락 영역이 빛난다고 합니다. 향수를 느낄 때 뇌의 쾌락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옛 친구를 만나거나 교가를 부를 때 기쁨의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즉,
과거를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렘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늙음 속에서도 마음은 젊다. 이미 살아버린 지나간 날들이 이렇게 다시 설렐진데 새롭게 살아갈 날들에 대한 설렘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 한창 팔팔한 나이에 나는 마치 내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팔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나의 늙은 미래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 언제부턴가 나는 내게 남은 날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얼마나 남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옛날처럼 막연하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매일 아침 나의 하루는 설렘으로 시작된다.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내게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주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다.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20분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눈을 뜨고 살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기도가 끝나면 제자리 뛰기를 10분쯤 한다. 소위 건강에 좋다고 하는 기들은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는 것이 없다. 무조건 꾸준히 해야 한다. 나는 이런 나만의 아침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가까이 해왔다. 설렘이 가득한 아침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다. 읽던 책을 일부러 머리맡에 가져다 놓으면 궁금했던 책의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신. 때로는 지난밤까지 붙들고 있던 원고와 펜을 눈에 띄는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혹시라도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말이다. 가끔은 지난밤에 써지지 않던 글이 아침에 술술 풀릴 때가 있다. 매일같이 원고를 써대지만 모든 원고가 마음먹고 의자에 앉는다고 줄줄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날 은 꽉 막힌 굴뚝처럼 앞만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진전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맥락없이 정체되어 있던 생각의 줄기가 밤사이 정리가 되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뻥 뚫리는 것이다. 이럴 때는 허둥지둥 책상 앞에 앉아 펜부터 들어야 한다. 막힘없이 펜이 달려나갈 때 나는 더없이 황홀한 아침을 맞는다. 설렘은 젊은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영혼의 맥박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곧 노년의 품격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어른다운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이 어른다움이다.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내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생을 다한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시간이다. 내게도 그러한 이별이 언제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온전히 내 손에 쥐어진 이 하루의 삶을 정말 충실하고 후회 없이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것은 꼭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며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 가슴속에 생겨난 모든 감정들을 기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야 오늘 하루쯤은 새털같이 많은 날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내가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는 어느 순간에 이별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고 후회와 미련을 남길수록 생을 뒤로하는 발걸음은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날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지혜 이 하루가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언제 이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매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즉 기쁘고 겸허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맺는 말. 이시영 박사님은 번님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듯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설렘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청춘입니다. 번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